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자신의 마지막 5만 원을 벤치에서 떨고 있는 낯선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죠.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 작은 선행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가난한 계약직 직원 한도윤에게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대기업 그룹의 여회장 강혜설이었고 놀랍게도 도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세인의 어머니였습니다. 해설은 딸의 연인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세 가지 시험을 준비했죠. 정직함, 의리, 효심을 시험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른 채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앞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29살 작은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규직 전환 얘기는 늘 나오지만 언제나 내년 이야기죠. 오늘도 퇴근 시간이 되어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만 원. 딱 5만 원이 전부예요. 한숨이 나왔어요. 월세는 이미 밀렸고 이번 주 생활비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라면이라도 사서 일주일을 견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들이 회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같이 가지? 아, 저는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죠. 회식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10,000원만 써도 라면 10개는 살 수 있는 돈인데 술 한 잔에 그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동료들은 아쉽다며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회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벌써 겨울이구나 싶었죠. 코트도 몇 년 된 거라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회사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얇은 옷 한 벌로 벤치에 앉아 몸을 떨고 계셨어요. 손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리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제 형편도 이런데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춥게 보이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도윤아, 없는 사람일수록 도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지.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키우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분이셨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우리도 어려운데 먼저 도우셨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때 받더라도 베풀 때는 베풀어야 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정말 추워 보이셨어요. 혹시 집이 없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만 원이면 저한테는 일주일 생활비예요. 이 돈을 쓰면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계시잖아요. 고민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나 봐요. 5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망설이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호빵 2개와 핫팩을 샀어요. 3,000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돈이었어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시고요. 호빵을 건네드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단다. 아니에요. 추운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요. 5만 원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손을 빼려고 하셨어요. 이건 안 돼.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별거 아니지만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핫팩도 함께 드렸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천천히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세요. 더 머물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우실까봐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호빵을 한 입 드시는 게 보였어요. 왠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 2개가 전부였죠. 하나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간이 싱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만 원을 썼으니까 이제 정말 막막해졌네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없어도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록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만은 왠지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잘했다, 도윤아. 그래야 우리 아들이지.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곳에서 주무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5만 원이, 그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5만 원을 쓴 후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거든요. 라면으로만 버텼는데 어제는 라면도 떨어져서 물만 마시고 잤어요. 배가 고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후회는 안 했어요. 할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그 벤치를 봤어요.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왠지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 김 대리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어. 오늘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회사 온다는데? 회장님이요? 응, 강혜설 회장. 엄청 큰 그룹이야. 우리 협력사 점검차 온다는데 전 직원 비상이래. 박 부장님이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다들 듣고 있지? 오늘 오후에 강혜설 회장이 직접 오신다. 서류 정리하고 책상 정리 깔끔하게 해. 실수하면 계약 날아간다고 봐야 해. 직원들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저희 같은 작은 하청업체의 대기업 회장이 직접 온다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잘못하면 협력 관계가 끝날 수도 있죠. 특히 계약직들은 더 조심해.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바로 정리될 수 있으니까. 박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일하면 되겠죠. 특별히 잘못할 일도 없고요. 오후가 되니 정말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청소 아주머니까지 나와서 바닥을 다시 닦고
화초도 새로 갈아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온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창밖을 보니 고급 승용차가 회사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확실히 평범한 분은 아니었죠. 아마 그분이 강혜설 회장인 것 같았어요. 박 부장님이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셨고 저희는 자리에서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함께 올라오는 소리였죠. 이쪽이 저희 주요 업무 공간입니다. 박 부장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문이 열리며 그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맨 앞에 서신 분이 바로 강혜설 회장님이었어요. 생각보다 인상이 부드러우셨는데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직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 같았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며 사무실을 둘러보셨어요. 서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제 쪽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착각인가 싶어서 슬쩍 올려다봤는데 정말 저를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됐어요. 옷차림이 초라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약직이라서 눈에 거슬리시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점검은 1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회장님은 여러 자료를 보시고 직원들과도 간단히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저한테는 말을 걸지 않으셨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드디어 점검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회장님이 박 부장님께 말씀하시며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자 사무실 전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다. 김 대리님이 말씀하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모두들 긴장이 풀렸나 봐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세인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제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곤 하죠. 오늘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도윤 씨, 오늘 어땠어요? 뭐가요? 회사에 혹시 누가 왔다던지. 세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대기업 회장님이 오셨어요. 강혜설이라는 분인데 협력사 점검 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품이 있어 보이시고 눈빛이 예리하신 분이었어요. 왜 그래요? 세인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도윤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왜 그렇게 심각해요? 오늘 우리 엄마가 당신 회사에 갔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인이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왔다고요? 엄마가요? 왜요? 그게 세인이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강혜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강혜설이라고요? 오늘 우리 회사에 온 그 회장님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강혜설 회장이에요. 오늘 도윤 씨 회사에 간 그분이 우리 엄마예요. 머리가 띵했어요. 세인이 어머니가 그 대기업 회장이라고요? 그럼 세인이는 대기업 회장 딸이라는 말이에요? 세인아,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세인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오늘 본 그 회장님이 세인이 어머니시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자세히 보셨던 건가요?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세인이가 왜 제 신분을 물어봤는지, 왜 가족 얘기를 피했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럼 세인이 넌? 네, 저는 대기업 회장 딸이에요. 하지만 도윤 씨,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계약직 직원이고 세인이는 대기업 회장 딸인데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세인이와 제가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세인이가 대기업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 딸과 사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세인이는 정말 강혜설 회장의 딸이었고 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회사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유심히 보신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오신 거였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계약직의 미래도 불확실한 남자예요. 회장님 눈에는 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의 예리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김 대리님이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도윤아, 왜 그래?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네. 아, 괜찮습니다. 혹시 어제 회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별일이 없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세인이와 만나기 전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뭔가 떨어진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지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툼한 지갑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만져보니까 정말 두툼했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가 몇 장, 5만 원짜리도 여러 장 있었어요. 대충 봐도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신용카드도 여러 개 있었는데 다 고급 카드들이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면 제가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요. 밀린 월세도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유혹이 스쳤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텐데요. 이 지갑을 그냥 가져가면 제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남의 돈이에요. 이 돈의 주인도 분명 찾고 있을 거고요. 혹시 급한 일에 쓸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때? 너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어차피 부자 돈일 텐데 이 정도야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때도 떳떳할 수 있어야 사람이지.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이 돈을 가져가면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평생 마음에 짐이 될 거예요. 지갑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신분증이 있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같아 보였죠. 이분이 이 돈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결심했습니다. 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드리기로요.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갔어요. 경찰관분이 접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우셨어요? 골목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인이 찾으실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 있으니까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습득자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꼭 필요한가요?
그냥 주인분께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절차상 적어주세요. 나중에 주인분이 살해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요. 살해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주인분께 잘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연락처를 적어주고 나왔어요. 경찰관분이 고맙다며 인사해 주셨죠. 요즘 이런 분 드물어요. 고맙습니다. 나오면서 뭔가 후련했어요. 돈은 여전히 없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일이 알려진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샀어요. 1,000원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까 그 지갑에 든 돈이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요. 하지만 금세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그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제처럼 간이 싱거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구대에서 나올 때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착각이었나 봐요. 세인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윤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세인이는 어땠어요? 저도 그냥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복잡해졌어요. 세인이를 만나면 뭘 얘기해야 할까요? 어제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인이가 어떤 집안 딸이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요. 오늘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처럼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날 밤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양심만은 깨끗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어제 지갑 일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런지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역시 옳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회사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어이 할머니, 돈 언제 갚을 거야? 청소 아주머니는 박순자 아주머니예요. 50대 후반이신데 항상 새벽 일찍 와서 회사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죠. 인사도 잘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지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뭐? 없다고? 여기 차용증 있잖아. 남자가 종이를 흔들어 댔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면 괜히 문제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니, 할머니가 건망증이 있나? 여기 사인도 있고 지장도 찍혀 있잖아.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계셨어요. 그때 박 부장님이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부장님, 저는 정말. 아주머니가 해명하려고 하시는데 박 부장님이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개인 일을 회사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해? 딴 데 가서 해결해. 아니, 부장님, 이 할머니가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그러는데요. 남자가 박 부장님께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회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빨리 치워. 박 부장님은 아주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 하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자세히 봤어요.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옷차림도 좀 이상했고 말투도 거칠었어요. 전형적인 사기꾼 같아 보였죠. 할머니, 빨리 돈 내놔.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남자가 아주머니를 위협했어요.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너는? 이분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안 되죠. 모욕? 뭔 모욕이야? 빌린 돈 달라는 게 모욕이야? 근거가 있으시면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소리 치시는 건 명예훼손일 수 있어요. 남자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하는 것 같았죠. 명예훼손? 뭔 소리야? 정말 차용증이 있으시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거기서 확인받으시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서? 네, 정당한 채권이시면 경찰서에서도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가실까요? 남자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차용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정말 돈을 빌리셨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혹시 가짜 문서는 아니시겠죠? 가짜? 야, 이것 봐. 남자가 버럭 소리쳤는데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그럼 더더욱 경찰서에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제 뒤로 오셨어요. 정말 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뭔 소리야? 너 작년에. 작년 언제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렸다는 거죠? 증인은 있나요?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남자는 점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건 답 못하시겠으면 경찰서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확인하시면 돼요. 휴대폰을 꺼내서 110을 누르는 척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기 의심 신고하려고. 야, 잠깐. 남자가 급하게 말렸어요. 뭐하러 경찰까지. 정당한 채권 추심이시면 경찰 부를 이유가 없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자가 완전히 쫄았어요. 차용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이, 귀찮게. 다음에 다시 올게. 다음에 오실 거면 경찰관과 함께 오세요. 남자는 더 이상 말 못하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역시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며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이 안 좋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도윤아,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괜히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서지 마. 가슴이 아팠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혼나다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도움을 받으셨으니까요.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이상했어요. 어제처럼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돌아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떳떳했어요. 부끄러울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세인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박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도윤아, 잠깐 와봐. 부장실로 들어가니 박 부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앉아. 네. 너 계약직 전환 얘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사실 정규직 전환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거였죠. 저도 지원서를 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면접 대상자에 너도 들어갔어. 정말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니요. 응. 면접은 내일이야. 잘 준비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부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요즘 너 좀 눈에 띄더라. 회사 앞에서 괜한 일에 끼어들고. 아, 며칠 전 아주머니 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되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 괜한 트러블 만드는 사람 말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내일 면접 잘 봐. 기회는 한 번뿐이야. 부장실을 나오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규직 면접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만약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세인이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날 밤 집에 가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예상 질문들을 적어보고 답변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장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두도 닦았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내일 정규직 면접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잘 될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걱정 말고 평소대로 해. 너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어요. 꼭 정규직이 되어서 어머니께 효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정규직이 되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면접 당일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다른 면접 대상자들도 와 있었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도윤 씨, 준비 잘하셨죠? 김 대리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면접은 오후 2시부터였어요. 아침에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면접 생각만 났거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물만 조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1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한도윤입니다. 도윤 씨 아드님이시죠? 여기 성모병원 응급실인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응급실이요? 어머님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다고요? 시계를 봤어요. 1시 반이었습니다. 면접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가야 할까요? 아니면 면접을 보고 나서 가야 할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규직은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는데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김 대리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셨어요. 도윤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어머니가 응급실에. 뭐? 어머님이 응급실에? 네,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그럼 빨리 가야지. 하지만 면접이
김 대리님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면접은 다음 기회에 또 있어. 어머님이 먼저야.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박 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장실에 갔는데 박 부장님이 면접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부장님, 왜? 면접 시간 다 됐는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박 부장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야, 한도윤. 너 정말 정규직 되고 싶은 거야? 안 되고 싶은 거야? 되고 싶습니다만. 그럼 면접 봐. 어머니는 나중에 봐도 돼. 하지만 응급실이라고.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내가 가봤자 뭘 할 수 있어? 박 부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죠. 지금 가면 면접 포기하는 거야. 그럼 계약직 그대로 있는 거고.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 아니, 없을 수도 있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정규직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나요?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와서 봐야 한다고. 그럼 더더욱 면접 먼저 보고 가지. 30분만 참아. 30분. 면접은 금방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어머니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어떡하죠? 빨리 결정해. 면접관들 기다리고 있어.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도윤아,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해. 뭐가 정말 중요한지 말이야.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직장 그만두고 병원에서 며칠을 지새우셨던 거요. 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가봐야겠어요. 박 부장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너 지금 장난해? 죄송합니다. 야, 한도윤. 지금 가면 끝이야. 계약 연장 안 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은 정해졌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동료에게 인수인계를 간단히 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박 부장님은 끝까지 화를 내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실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어요. 엄마, 도윤아, 왜 왔어? 면접은? 엄마가 더 중요하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별일 아니래.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며칠 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왜 무리하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데. 미안하다, 도윤아. 또 내 발목 잡았네.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만 괜찮으시면 돼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면접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정규직은 놓쳤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는 게 가장 다행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다행히 이틀 후에 퇴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시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가서 며칠 더 돌봤어요. 도윤아, 이제 회사가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 괜찮아요. 며칠 더 쉬세요. 아니야. 면접도 못 봤는데 더 문제 만들면 어떡해.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죠. 이미 박 부장님께 미움을 샀는데 더 오래 쉬면 정말 계약 연장도 어려울 수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를 혼자 두고
회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드리고 나왔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도윤아, 어머님은 괜찮으셔? 김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면접 포기한 건 아쉽다. 박 부장님이 많이 화나셨어. 알고 있어요. 다른 직원이 정규직에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대신에 말이죠. 아쉽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박 부장님을 만날 용기가 안 났어요. 분명히 혼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점심시간쯤 되어서 박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도윤, 잠깐. 네. 부장실에 들어가니 박 부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나? 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 부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 정말 후회 안 해? 네. 정규직 말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정말? 박 부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 참 이상한 놈이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 강혜설 회장님이요. 박 부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죠. 회장님이 또 오셨다고요? 지금? 갑자기?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 부장님이 급하게 일어나셨어요. 빨리 내려가자. 로비로 내려가니 강혜설 회장님이 혼자 서 계셨어요. 수행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갑자기 오시다니. 박 부장님이 당황해 하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한도윤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 부장님이 더 당황하셨어요. 회장님, 혹시 이 직원이 뭔가?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예요.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로비 한쪽 소파로 가셨어요. 저는 따라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왜 저를 부르시는 걸까요? 소파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벤치에서 5만 원 주신 분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벤치에서요? 네, 추운 겨울날이었죠. 한 청년이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5만 원과 호빵을 주고 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혹시, 그때 그 할머니가,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마지막 5만 원, 아직도 따뜻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때 제가 도운 할머니가 강혜설 회장님이셨다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회장님이 그때, 맞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접니다. 머리가 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의 본 모습은 세 가지 상황에서 드러나죠.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돈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가족 앞에서. 돈 앞에서요? 지갑을 주우셨을 때 말이에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보고 계셨다고요? 억울함 앞에서는 청소 아주머니를 도우셨고요. 그것도 보셨나요? 네, 그리고 가족 앞에서는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정규직 면접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가셨죠.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회장님의 눈에
뭔가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요즘 그런 당연함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 부장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도윤 씨, 혹시 제 딸 세인이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인가요? 연인 사이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인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세인이는 당신을 정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당신을 숨겼던 거고요. 숨겼다고요? 네, 이번엔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인이가 그런 마음이었다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우리 딸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기엔 미안하지만 그렇죠.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가난해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제 사위라고 부르고 싶어요. 박 부장님이 멀리서 보고 계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야 깨닫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윤 씨,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이 다시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안이요? 우리 그룹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요? 네, 물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자리죠. 임원급으로 모시고 싶어요. 임원급이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다고요? 회장님, 저는 그런 능력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품은 가르칠 수 없죠. 박 부장님이 멀리서 듣고 계시는데 표정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계약직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요. 연봉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집도 제공해드리고 자동차도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죠. 세인이와도 당당하게 사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감사한 제안이지만 거절하시는 건가요? 큰 선행보다 작은 온기가 끊기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작은 온기라고요? 네, 저는 소박하게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심을 다하고 싶어요. 그때 세인이가 회사 로비로 들어왔어요. 아마 어머니가 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도윤 씨. 세인이가 우리를 보고 멈춰 섰어요. 세인아, 와서 앉아. 회장님이 세인이를 부르셨어요. 도윤 씨가 방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요? 우리 그룹에서 임원 자리를 제안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 세인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도윤 씨가요? 응, 작은 온기를 지키며 살고 싶다고 하네. 세인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 세인아, 괜찮아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어떤 길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길이요. 큰 일은 못해도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정말 특이한 분이시네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제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라고요? 네, 저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지만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세인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왜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
회장님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만 원 옹기. 뭐예요, 이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5만 원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회장님, 세인이를 부탁해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이 직원이... 박 부장님. 회장님이 박 부장님을 보셨어요. 앞으로 한도윤 씨를 잘 부탁드려요. 네. 네. 박 부장님이 당황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참, 그리고 정규직 전환권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요? 한도윤 씨 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면접을 못 봤다고 들었는데요. 박 부장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효심이 깊은 직원이니까 회사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이 급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세인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세인아, 이제 안심이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윤 씨,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하지만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마음 계속 잃지 마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시고 나니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박 부장님은 아직도 멍한 표정이셨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세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삶을 원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요. 가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세인이가 활짝 웃었어요. 저도 그런 삶이 좋아요. 박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도윤아. 아니, 도윤 씨. 호칭이 바뀌었어요. 정규직 전환건 다시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인이와 함께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큰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마음의 솔직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규직도 되었고 세인이와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회장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제가 정규직이 되어서 병원비 걱정도 없어졌고 영양제도 챙겨드릴 수 있게 됐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세인이와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다른 걸 준비했어요. 도윤 씨, 정말 이게 맞아요? 세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게 저희답잖아요.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회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세인이와 저는 동네 약국 앞에 작은 상자를 준비했어요. 나무로 만든 예쁜 상자였죠.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만 원 옹기 상자. 누군가 오늘 밤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상자 옆에 작은 팻말도 세웠어요.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추운 밤, 배고픈 밤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고 여유 있으실 때 조금씩 채워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께 드렸던 것처럼요.
세인이도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자를 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뭔지 모르니까 당연했죠.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팻말을 읽어보시더니 지갑을 꺼내셨어요. 1,000원을 넣어주셨어요. 고마운 일이네. 아주머니가 중얼거리시며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엔 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5,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분이 10,000원을 넣어주셨죠. 도윤 씨, 사람들이 정말 넣어주네요. 그러게요. 다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5만 원도 넣어주셨어요. 상자가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들 남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지만 자신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옷차림이 허름하셨는데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5,000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벤치에 앉아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윤 씨 마음이 뭉클해요. 저도요.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아저씨도 오시고 젊은 분도 오셨어요. 모두 정말 필요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새벽까지 지켜보니 상자 안돈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넣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신기해요.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인이가 말했어요. 도윤 씨, 이런 결혼식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화려한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희 결혼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요. 괜찮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회장님께도 인사드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믿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재래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 라면 끓이는 냄새도 났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소리들이었죠. 세인아,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도 상자를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혹시 돈이 떨어졌으면 다시 채워넣고 누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안내해드리고요.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에게 이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할머니께 드렸던 그 5만 원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밤이 5장의 온기로 데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인생이 열렸어요. 세인이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 작은 온기 상자와 함께 말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온기들이 모여서 큰 따뜻함이 되기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